우리는 누구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 무엇이든 해내고 어찌어찌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착각 내지 강박들로 이따금 꽤 자주 흔들려야만 하는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다. 이건 그 두려움을 파헤치는 언박싱 영상이다. 이걸 샀다. 마스터 키보드, 미디 컨트롤러. 무섭다. 어제 택배로 도착했는데 남편이 둔 자리에 그대로 하룻밤 놔뒀다. 작정을 하고 들어올려 방으로 가져와 마침내 책상에 올려놓았다. 이제 뭐하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물을 끓이고 일단 차를 마시면 된다. 심적으로 만만치 않은 작업을 하기에 앞서 차를 우려야겠다 마음먹는 건 자연스럽고도 전형적인 미루기다. 난 의도적으로 미루기를 촬영한 거다. 충동 구매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걸 살지 말지 고민만 1년 정도 했다. 내가 급성 우울증이라고 이름 붙인 며칠 전의 사건을 계기로 나는 죽고 싶다는, 아니 그만 살고 싶다고 느껴지는 게 어떤 것인가를 살짝 맛보았다. 그걸 핑계로 라고 해야 할까, 계기로라고 해야 할까. 어쨌든 이대로 삶을 그만두기에는 뭔가 아깝고 억울하다는 기분이 들어 마침내 이 물건을 구매했다. 그런데 이것이 집에 도착하기 전부터 나는 내가 도망가고 싶은 기분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일단 뽁뽁이를 뜯는 것까지는 그렇게 도전적이지 않다. 이 작업만으로 내가 절망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다만 뽁뽁이를 뜯은 다음엔 상자를 열어 제품을 꺼내게 될 것이고 어떻게든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나는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되는 수입이 0원인 유튜버이다. 그런 주제에 24만 8천 원의 거금을 들여 산 물건이니 난 어쨌든 이 물건을 사용해야 한다. 그것도 반드시 수익으로 연결되도록 말이다. 그러려면 잘 사용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잘 배워야 한다. 강의 영상도 찾아보고 AI한테 질문도 하면서 말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크고 작은 절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감에 빠질 확률은 100%다. 이 구매와 그러한 노력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은 대충 80% 정도? 역시 안 됐네 라며 실망을 할 가능성은 81%. 24만 8천 원이 아까워서 그리고 내 실패와 포기를 받아들일 용기를 내지 못해 이 물건에 집착해 책상 위에 방치하게 될 기간은 딱 1년 정도. 나 이거 당근해줘 라고 남편에게 말하게 될 가능성은 82%. 팔렸다는 그의 말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라고 말하게 될 가능성도 뭐 한 83% 정도. 결국 또 실망과 좌절 그리고 견디기 힘든, 한편으로는 약간 민망한 수준의 자기 혐오를 거친 뒤에 움츠러들겠지. 이 정도라면 아마 나는 안 되는 건지도 몰라 라는 의심은 나는 역시 안 돼 라는 확신으로 바뀌고 나는 점점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겠지. 그러니까 이 뽁뽁이를 뜯는 건 내가 몇 번이고 차를 우리며 미룰 만큼 무시무시한 작업인 것이다. 우리는 그야말로 누구든 무엇이든 할 수도 있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건 모두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진실은 무언가를 원하고 필요한 노력을 필요한 만큼 하고 적절히 운이 따르는 이들 중 누군가는 무엇이든 이뤄낼 수도 있는 세상일 뿐이다. 그 세상에는 당연히 무언가를 원하고 필요한 노력을 충분히 해도 운이 따르지 않아서 원하는 걸 이뤄내지 못하는 누군가도 존재하고 그 무엇도 이뤄내길 원하지 않는 누군가도 존재하고 더 많은 걸 원하라는 강요 속에 별 수 없이 이것저것 원하고 있지만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지 못해 좌절만 하는 누군가도 있다. 하지만 누구나 뭐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전염병 마냥 글로벌하게 퍼진 상태에서 오늘날의 인간은 길을 쓰고 얼리 어댑터가 되거나 뒤처지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 같은 달갑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다. 내가 어렸을 때는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유명해지는 건 정말이지 보통 일이 아니었고 그건 진짜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들만의 세상과 그 안에 특별한 사람들을 동경만 하는 일반인으로 사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누구나 수초 혹은 수분의 영상, 200단어 남짓의 글, 단 한 장의 사진과 같은 것들로 다음날 아침 혹은 그보다 빠르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대박을 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때려치우기 전에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이제 대단한 성공을 이룬 특별한 이들을 동경만 하는 일반인으로 사는 것은 문제가 되었다. 야심에 차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AI까지 나왔으니까 진짜 그렇게 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AI가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대단한 무언가를 해내지 않는다? 그건 뒤처지는 거고 실패하는 거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거고 곧 언젠가 팍팍하게 살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꼭 믿어야만 할 것 같다. 그런 초조함과 내 인생도 특별해질 수 있다는 부추김이 빚어준 야망으로 난 이 물건을 산 것이다. 어쩌면 4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음악을 시작하는 것에 도전해보고 대박은 아닐지라도 그럭저럭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설렘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렬한 강박, 그리고 조급함 사이 어딘가에서 말이다. 무섭다. 그렇게 도전과 시작은 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 되었다. 이거 하나도 작정을 해야만 겨우 언박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쫄아있다. 나는 물론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 누구도 등 떠밀지 않았다는 것도 모르지 않다. 그런데 어쩌면 그걸 더 자주 스스로 상기시켜야 하는지도 모른다. 언제든 인생을 근사하게 바꿀 수 있는 이 시대의 자원과 변화 흐름을 한껏 이용하라며 소비를 넘어 내 에너지 소진까지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큰손들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고 소위 인생 역전이 가능해지게 된 것은 분명 좋은 일일 것이다. 또 대박의 삶을 축하하고 동경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과하게 두려움에 떨고 작은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는 이유는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 즉 주류에서 뒤처지는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치며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해하는 세상은 아마도 좋은 세상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세상은 적당한 성공을 해도, 아니 설사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럭저럭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세상인지도 모른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두려움을 받아들이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것, 때로는 당장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자신을 크게 불편해하거나 혐오하지 않는 것, 실패해도 설사 야망을 갖지 않아도 그 자체로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것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급격한 변화의 흐름을 제때에 타지 않고 조금 느긋하게 가면서도 인생 그대로의 매력을 느끼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의 가치가 그 문을 열어보는 선택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에 따라 결정될 필요가 없음을 잊지 말고 이런저런 문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두드려보고 부담 없이 적당히 열정적이 되기. 무서워하기보다는 설레어하기. 그래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크고 작은 절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나에게 감사하기. 그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연습해야 할 일들인지도 모른다. 그 다음엔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을 동경한 나머지 좌절이나 절망 혹은 삶의 권태나 회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 존재들을 이 세상에서 지우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크게 실패했어도 다시금 부담 없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